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트코인, 최근 크립토 시장이 조금 조정을 겪고 있는데요. 자, 이게 그냥 건강한 조정일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대세 하락장으로 접어들고 있는지,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JP 모건이요. 최근 CNBC에 나와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12월 15일자인데요. 비트코인 이거 가격 너무 올랐다. 그리고 내년 암호화폐 시장 회의적이다. 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하는 거, 이거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이벤트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조정을 겪을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뭐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 지금까지도 지금 가격 조정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기존에 만들었던 영상이 있습니다. 자, 이 가격 무너지면 위험합니다. 제가 이제 뭐 저는 차트를 뭐 맹신하거나 이것을 뭐 절대적으로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여러 가지 보조 지표 중 하나로 보는데요. 그 중에 괜찮다 싶은 지표가 딱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비트코인 200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 지금 파란색 선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요. 이 라인 밑으로 지금 이게 2020년 3월달 밑으로 쑥 꺼진 데가 보이시죠? 이게 그 우리가 과거 기억하는 코로나 추락입니다. 자, 이 라인 위에 있는 한 상승세가 지속이 될 수가 있고요. 이게 지금 뭐 비트코인 12년 역사에서 꽤 그 적중을 오랫동안 해왔던 두 가지 지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 라인 밑에 있으면 소위 조금 하락세다. 이 위에 위쪽에 있으면 상승세다. 지난 2021년도 그 5월달 그 석가탄신일에 이 라인 밑으로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뚫으려고 했다가 몇 번 실패를 하고요. 2021년 하반기에 다시 뚫고 올라왔죠. 그리고 더블탑을 한 번 더 찍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제 22년으로 접어들면서도요, 이 라인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았었죠. 밑으로 내려갔다가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이제 완연하게 이 21년, 그러니까 22년 넘어가면서 이 라인 밑으로 가격이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22년 하락장 추세가 더 강화되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비트코인의 이상적인 추매 구간이 약 우리 돈으로 하면 4,700에서 5천만 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기억하실까요? 지금 이 녹화일 기준, 그 12월 18일 월요일이죠. 이 오후에 찍고 있는데요. 자, 비트코인의 가격, 뭐 대략 5,600만 원 전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적인 추매 구간에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 물론 제 기준이긴 하죠. 자, 비트코인 200일 이동 평균선. 지금 현재 이 파란색 끝을 보시면요. 대략 4,100만 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라인 밑으로 깨지면 하락 추세가 거세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이제 일주일 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준 이제 비트코인 200일 이동 평균선을 제가 알아봤더니 뭐 대략 비슷합니다. 4,160만 원 정도 하고요. 자, 이 아래까지 내려가면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높다. 자, 근데 현재 가격 이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지금 약 5,600만 원 정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지표가 좀 더 신뢰가 간다. 좀 더 보수적인 지표거든요. 21주 이동 평균선입니다. 이게 올해 2023년도에 이 라인 밑으로 잠깐 이렇게 그 밑에 내려간 적은 있지만 금세 타고 이렇게 올라왔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라인 위에 속해 있으면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밑으로 떨어지면 조금 이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다. 현재 기준 21주 이동 평균선 대략 우리 돈으로 4,450만 원 정도 합니다. 자, 단기적으로 이 라인 밑으로 가면 조금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요, 비트코인 약 5,600만 원. 뭐 지금 좀 더 타이트한 기준의 21주 이동 평균선이라고 지금 해도 비트코인이 한 1,000만 원 이상 떨어져도 이 라인 위에 위치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차트상으로는 최소한 그렇다는 얘기죠. 이제 뭐 펀더멘탈적으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네크라고 하는 월가의 뭐 금융기관이죠. 그 비트코인 ETF, 현물 ETF 신청도 한 큰 기관의 대표가 뭐라고 했냐? 비트코인이 1년 내 신고점 경신을 예상한다. 이제 그 이유가 중요하겠죠.
비트코인은 최고의 인터넷 가치 저장 수단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실물이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최고가 바로 비트코인이다. 자, 실제로 우리가 성장을 목도하고 있는 확실한 자산이다. 자, 이게 확신이 있기 때문에 뭐 ETF, 뭐 이더리움, 뭐 현물 ETF 다 신청을 했겠죠. 이미 비트코인은 5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해서 네트워크 효과가 생겨나고 있으며 뭐 어디 나라 한 군데서 뭐 금지한다고 그게 금지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광범위하게 지금 퍼져 있다는 거죠. 향후 12개월 내에 신고점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됐다. 자,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게요. 소위 말하는 막 상승장, 폭등을 하는 그런 그 순간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최근처럼 뭐 하락하고 이제 조정을 겪고 있는 이런 장에서 사실 우리 믿음이 그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자, 그 믿음 지금 이 정도 떨어지는 걸로 자, 흔들린다. 좀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전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그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에서요. 그 리서치 조사 보고서를 하나 내셨는데요. 자, 내년 가상자산 시가총액 올해 대비 3배 이상 커질 것. 자, 이런 그 리포트를 냈다고 합니다. 일단 그 정 센터장님은 이제 그 대표님이신데 내년 뭐 4조 5천억 달러, 5조 달러의 시가총액이 달할 것이다. 지금 현재 뭐 1조 6천억 달러 대비 3배 이상 커질 것이다. 뭐 여기서도 왜 그렇게 보시는지 이유가 중요하겠죠. 첫 번째, 연준의 금리 인하. 두 번째, 현물 ETF의 승인과 상장. 세 번째, 비트코인 반감기입니다. 자, 이런 트리플 호재에 힘입어서 투자 심리에 긍정적일 것이다. 참고로 작년에도 이런 보고서를 냈는데, 자, 그때 좀 많이 암울했지 않습니까? 작년 12월에 8천억 달러 수준이던 가상자산 이 시가총액이 반등해서 시가총액 1조 달러에서 1조 5천억 달러까지 이를 것이다. 지금 1조 6천억 달러입니다. 이걸 지금 약간 초과 달성해버린 거죠. 자, 작년에 그 시가총액 올해 얼마가 될 것이다 맞췄습니다. 자, 내년에도 맞출 수 있을까요? 그건 뭐 지켜볼 일이죠, 사실. 근데 이제 크립토 시총이요, 3배가 된다는 게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시가총액이 3배라는 건요, 비트코인이 최소 3배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더리움이 한 5배 정도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들보다 시가총액이 훨씬 작은 알트코인들 몇 배까지 갈 수 있을까요? 뭐 기대가 됩니다. 그중 또 한 분 뭐 어떤 연구원은 내년 상반기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 모두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사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비트코인이 승인이 되면 이더리움이 굳이 하반기까지 갈까 하는 의구심이 사실 저도 드는데요. 그 다음에 뭐 RWA, 뭐 실물 자산이죠. 뭐 롤업 이런 솔루션을 눈여겨봐야 된다. 근데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지금 일반 투자자분들의 마음 한편에는 아직 2022년 테라루나와 FTX 사태 하락장 트라우마가 사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가 이제 승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요, 이걸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사실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게 뭐 뉴스에 하는 이벤트 될 수 있죠. 근데 이런 단기 급등락은 있어도 전 세계의 신규 자산이라는 것을 이제 큰 형과 두 번째 형,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그냥 입증을 해버린 사실 사건입니다. 현물 ETF가 승인됐다는 건요, 전 세계에서 이제 기존에는 살 수 없었던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뭐 국민연금, 사학연금, 뭐 군인연금, 뭐 과학자 어떤 땡땡 협회들, 대기업들이 그냥 이것들 그냥 그 대차대조표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저의 뭐 개인적인 의견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좋죠. 근데 저 같으면 이 다음에 또 ETF가 승인이 될 수 있는 코인들을 매수하는 게 좀 더 수익률 측면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자, 시가총액이 높으면서도 자, 대형 거래소에서 다 지원을 하고요. 뭐 CME, 뭐 벡트 이런 거래소들, 또 은행들, 또 대형 기관들과 제휴가 되고 지원이 되는 그런 코인들, 스테이블 코인이 그 위에 이미 얹혀져 있는 플랫폼들, 그런 코인을 사면 뭐 내년부터 내후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 최근에 뭐 지난주만 해도 이더리움을 좀 많이 들고 있는 고래 주소들이 무려 2억 3천만 달러의 이더리움을 매집했습니다.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한 3천억 정도 됩니다. 자, 왜 매집을 했을까요? 누군가는 엄청나게 지금 사고 있는 거죠. 뭐 현물 ETF도 있고 아직 이제는 뭐 유동성도 곧 있으면 들어오고 여러 가지 기대감에 좀 일찍이 고래들이 매집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혹자는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 너무 긍정적인 얘기만 하시는데 나는 크립토 신규 자산 이거 되는 거 아직 못 믿겠다. 그 증거를 나한테 보여주면 그때 가서 내가 살 거다. 라고 하시는 분. 또 안전하면서도 좀 수익률 높은 거. 지금 이거 불안해서 이거 뭐 코인 사겠니? 라고 하시는 분 있죠. 또 실물이 있어야 되는데 코인은 실물이 없다. 뭐 기관 대표도 없고 소위 뭐 전화하면 전화 받아줄 사람도 없는 그런데 코인 어떻게 사겠냐? 그리고 이제 이러다가 이거 없어지는 거 아니냐? 또 미국에서요, 과거에 개인들의 금 보유를 금지했던 적이 실제로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이러다 금지하는 거 아니야? 뭐 이게 나름의 그 일리가 있는 어떤 그 주장들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레이 달리오는 비트코인의 크립토의 최대 단점은 너무 성공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거 금지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발언을 사실 예전에 했었죠. 본인은 레이 달리오, 비트코인, 이더리움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얼마인지까지는 얘기를 안 했지만요. 블랙락, 뭐 피델리티, JP 모건, 뱅가드, 골드만삭스, 뭐 시타델, 뭐 여기 언급이 안 된 월가의 기라성 같은 기관들이 지금 크립토 시장에 뛰어들지 않은 기관을 찾아보기가 더 쉬울 정도로 다 뛰어들었습니다. 하다못해 수탁, 보관이라도 하고요. 뭐 인프라, 어떤 채굴 기업, 뭐 거래소, 지갑, 그냥 다 예전부터 사실 투자를 예전부터 했죠. 그 보수적이라고 했던 중국, 금지했잖아요. 계속 지난 10년간 금지했다가 갑자기 홍콩을 통해서 시장을 개방합니다. 자, 여기 제가 장담합니다. 중국도 현물 ETF 분명히 나올 겁니다. 자, 지금 뭐 브라질, 인도가 세율을 완화하자. 이 크립토 세금 너무 지나치다. 브라질에서는 이미 15%로 세율을 경감시켰죠. 인도에서는 이게 30%가 넘어가는데요. 이거 너무하다. 오히려 세수 확보가 아니라 다 이게 탈세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거 15%로 우리도 낮추자라는 지금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어디서요? 인도에서요. 러시아, 사우디, 중동의 그 아랍에미리트 다 코인 친화적인 국가들이죠. 심지어 중남미, 동남아시아, 일본, 소위 말하는 그 스테이블 코인들이요. 이미 합법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디지털 달러라고도 하는 거. 아예 그냥 크립토가요. 그 스테이블 코인, CBDC, 코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좀 다차원, 다자간의 그 디지털 화폐 여러 가지가 동시에 유통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BIS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죠. 25년 1월 1일부터 전 세계 은행들 코인 너희들 얼마나 갖고 있어? 뭐 갖고 있어? 이거 의무적으로 공시해야만 합니다. 자, 이때 엄청난 포모. 신한은행, 국민은행, 뭐 이제 미국으로 치면 뭐 JP 모건이죠. 딱 까봤더니 이건 뭐 땡땡 코인을 뭐 몇억 개 들고 있다더라. 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ISO 2002 이건 뭐 이제 2025년 11월까지 전 세계 디지털 금융의 국제 표준입니다. 자, 국제 표준은 이거 그냥 뭐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이거 무조건 따라줘야 전 세계 거래가 되고 합법적인 금융 거래가 가능합니다. 스위프트도 이거 다 채용해야 돼요. 리플도 마찬가지고요. 자, 보수적인 대한민국 2017년 기억나십니까? 유시민 교수인가요? 그 작자, 저자죠. 책 쓰시는 분이 뭐 사귀고 그 너무나 논리적이어서 그때 사람들이 다 혹했던 기억이 나요. 그랬던 대한민국 코인 전담 부서 지금 두 개를 신설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냥 코인 전담 부서입니다. 하나는 연구, 하나는 감독하는 국입니다. 25년부터 지금 세금 이제 과세 실행되지 않습니까? 이거 뭐 또 미룬다. 글쎄요, 저는 25년에서 아마 실행을 강행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프라는 준비가 아직 안 된 건 맞습니다. 글쎄요, 이제부터 바빠지겠죠. 자, 근데 세금은 양도소득이 많아야 세수를 창출합니다.
양도소득이라 하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만 세금을 내죠. 자, 왜 25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전통금융, 뭐 월가금융, 돈 버는 거죠. 수수료, 뭐 ETF 팔고요. 뭐 보관 수수료 하고요. 디파이 해서 뭐 랜딩 서비스, 선진화된 뭐 수수료도 낮춰주니 고객들이 안 쓸 수가 없고요. 자, 전 세계 정부들은 뭐가 좋습니까? 세금 걷지 않습니까? 이제 세수 창출이 뭐 모든 그 산업의 성장률이 좀 떨어지는 그 직업도 없어지는 추세지 않습니까? 크립토라고 하는 산업군을 통해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은 이건 조금 뭐 암울한 예측일 수 있지만 대부분 일반 투자자들은 은행이나 우리나라 뭐 키움증권,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에서 은행 창구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이제 시가총액 높은 알트코인, 뭐 ETF나 펀드로 사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때는 지금 가격이 아닙니다. 이거 고점에 매입을 하는 셈이죠. 투자의 기본이 뭘까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합니다. 팔아야 하는 그 교훈, 제가 필요성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싸게 산다고 하는 것은요, 불확실성에서 큰 위험을 감수한다와 동의어입니다. 싸게 사는 것도요,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자, 초우량 프로젝트들, 예를 들어서 거시 경제로 인해서 다 같이 떨어진다? 기회죠. 뭐 단기 너무 급등을 해서 조정을 겪고 있거나 아니면 뭐 JP모건 또 대표가 나와서 뭐 사기다 다단계다. 자, 이런 얘기 했을 때 뭐 나름 악재로 작용해서 조정을 겪을 수도 있죠. 아니면 이제 VC 방식, 이제 벤처 캐피털 방식으로 극 초기에 소액씩 뭐 10개, 20개, 50개, 100개씩 투자해 놓고 여기서 이제 10%만 대박이 나면 그전에 있었던 그 손실을 다 보전할 수 있는 이런 방식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에게 적합치는 않다고 저는 보고요. 개인적인 또 의견은 최근에 이렇게 단기 급등을 했었지 않습니까? 자, 그 이후에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죠. 매우 매우 건강한 조정이다. 매우 건강한 조정이다. 아까 그 차트로 어떤 가격 이하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이란 전제 조건이죠. 조정이 사실 길면 길수록 다음 상승이 더 커집니다. 이게요, 모든 게 그 소위 말하는 그 수축과 팽창의 그 뭐 사계절이 있습니다. 모든 게 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조정이 길면 길수록 다음 상승이 더 폭발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의 급등이요. 지난 2년간 지긋지긋했던 하락장 힘을 축적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상승이 나왔다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단, 전제 조건이요. 최소한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ETF가 승인 전까지는 저는 이 추세가 아마 더 지속되지 않을까. 뭐 그 이후에도 지속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적으로 말했을 때는 일단 뭐 1월 8일, 9일, 10일 그 언저리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알리바바 마인 회장 뭐 이거 많이 들으셔서 또 얘기하시겠지만 이거 뭐 어쩔 수 없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그냥 보이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보이기 때문에 믿죠. 자, 이게 이제 밑으로 갈수록 성공의 확률이요. 너무너무나 낮아지는 거죠. 투자는요, 제가 봤더니 믿음의 영역이에요. 자, 믿음과 확신이 없으시면 투자를 안 하셔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지금 뭐 하락장 조정 제가 볼 때 이거 제대로 시작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급등이 큰 만큼 조정도 커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특히 이제 최근에 매집을 하시면 이거 뭐야 하면서 이제 투매를 하는 경우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확신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근데 이제 믿음은요, 엄청난 지식과 숱한 실패를 통해서 자랍니다. 이게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나 이제 그 상처를 겪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사실은 대부분이 시장을 떠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근데 이제 믿음이 커질수록요, 이제 옆에서 보면 좀 약간 미친 거 아니야? 이런 행동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커질수록 큰 행동을 한다. 그리고 인내도 당연히 더 커지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지금 ETF 하는데요. 지금 월가에서 너무 띄우는 경향이 사실 있고요. ETF 저는 없어도 수억, 이더리움 수천만 원. 저는 이거 무조건 간다고 봅니다. 자, 이 정도의 믿음이 있으셔야 뭐 옆에서 뭐 JP 모건, 뭐 레이 달리오가 뭐라고 워런 버핏이 뭐라고 해도 나는 그냥 내 길을 간다. 자, 이 정도 마인드, 멘탈이 있으시면 좋겠어요.
지금 이런 작은 뉴스, 매일의 뭐 급등락 이런 거에 하나하나 반응을 하시기보다 조금 우리가 크게 보고 가져갈 수 있으면 또 좋은 결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